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과 전 시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혼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정신 나간 시댁 인간들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이 집안 인간들은 전체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고요? 바로 며느리는 뭐든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이야 시댁 식구들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며 살았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슨 본인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참다 결국 터진 저는 이혼선언 날리고 시원하게 끝내버렸어요. 진작 이혼하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게 후회될 지경입니다. 지금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모조리 넘겨버렸어요. 며느리를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던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참교육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났고 2년 정도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직급은 제가 더 높았어요.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출산 한 달 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남들은 일찍 육아휴직 내고 몸을 돌보면서 태교에 전념하기도 하지만 저는 집에서 노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고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사는 게 행복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경험과 경력이 쌓이고 또 성장한 저 자신이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일하며 회사 다니는 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육아휴직을 서두르지 않은 거죠. 마음 같아서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내고 싶었는데 남편하고 시모가 하도 안 된다고 해서 한 달 전에 휴직계 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고 2주 정도 몸조리한 다음 바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남편과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복귀를 서두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편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리였고 저는 과장이었어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만큼 쓰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회는 매 순간 경쟁이 끊이지 않아요. 저 아니어도 얼마든지 제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많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잊히다가 밀려나게 되면 이 바닥은 그냥 끝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쌓아올린 제 능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출산 전에 팀원들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저 없는 동안 고생한 팀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걸 얼른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복귀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뭘 그렇게 서두르냐면서 말리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시모의 말이 맞다며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아니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복귀한다고 그래. 제대로 몸조리 안 하면 여자 몸 다 망가지는 거 몰라?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한 달 정도 푹 쉬어라. 피덩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두고 출근하려고? 넌 네 자식 눈에 밟히지도 않니? 그래 여보. 아직 애도 어린데 조금 더 쉬다가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인데 회사도 이해해 줄 거야. 엄마 말씀대로 이왕 쉬는 김에 몸조리 제대로 하면 좋잖아. 몸 다 안 풀고 일하면 나중에 진짜 몸 다 망가져서 후회한대. 시모와 남편은 제 몸을 생각해서 조금 더 쉬다가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았는데 시모가 아직은 젊어서 모르는 거라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고생한다고 하도 말리길래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동안 죽어라 육아만 했어요. 아니, 육아만 했으면 다행이죠.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남편 챙기고 아이까지 다 챙겨야 했습니다. 왜 남편 퇴근하면 아내들은 육아에서 퇴근한다잖아요. 저는 그딴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모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 혼자서 살림이며 육아며 다 도맡아 할 수 있냐고, 남편도 아이 아빠인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깟 살림하고 애 보는 게 뭐 그리 힘드냐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위대한 존재인 거 모르냐고. 나 때는 마리아를 시전하며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이런 시모아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했어요. 진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엉덩이 붙이고 밥 먹는 거조차 사치입니다. 그렇다고 서서 잘 먹는 줄 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밥에 물 말아서 대충 먹을 때가 많아요. 말 그대로 살려고 먹는 수준이랄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은 마음에 밥이라도 좀 먹게 잠시만 애를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그건 잠깐 도와주는 것도 귀찮아 했습니다. 아휴,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나 오기 전에 알아서 먹으면 안 돼? 애 잘 때 빨리 먹으면 되잖아. 애가 뭐 계속 잘 자는 줄 알아? 잘 자는지 계속 들여다봐야 하고 자다가 깨서 찡얼거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해. 거기다 내가 집에서 애만 보는 거 아니잖아. 애 깊게 잠들었을 때 집안일에 당신 와이셔츠 다름질하느라 정신 없단 말이야. 그건 당신이 요령 없이 구니까 그런 거야. 아니, 일 잘하는 사람이 왜 집안일이랑 애 보는 건 이렇게 못할까? 참 이해가 안 되네. 말 한 번 정말 너무하죠? 남편들은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툭 내뱉은 말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이런 말 하나에 상처받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혼자만 부모가 아닌데 왜 나한테만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하는지,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봤자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거 하나 못 이해해 줄까 싶어서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니까 나중에는 아예 밖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더군요. 제가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야근이 많다, 회식이 많다 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대며 늦게 들어오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들어오면 제가 애 좀 봐달라고 하니까 본인 딴에는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머리 굴려서 아예 늦게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화도 났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리해서 그런가 감기가 세게 왔어요. 열이 펄펄 끓고 너무 힘들어서 약 먹고 누워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발로 저를 툭툭 건드리며 깨우더군요. 아이씨, 일어나 좀. 애 계속 울잖아. 빨리 가서 애 좀 조용히 시켜. 이게 남편 입에서 나올 소린가요? 누가 보면 남편 자식 아닌 줄 알겠어요. 아니, 다른 날은 다 제가 알아서 일어나 아이 젖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웠지만 이렇게 아픈 날마저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도 야속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저 대신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말도 예외 없었습니다. 평일은 출근해야 하니까 그렇다 쳐도 주말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주말은 평일에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하니까 더 잘 자야 한답니다. 다른 남편처럼 엄청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힘들 때 가끔은 도와주면 고맙겠는데 뭐든지 다 저한테 책임지라는 식이니까 답답함을 넘어 지치더라고요. 하루는 정신없이 애 보다가 문득 거울을 봤는데 이게 사람인가? 내 얼굴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생기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대로 못 얻어먹은 거짓골로 서 있는데 그런 저 자신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잘 나가던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 싶은 게 우울하더라고요. 거기다 집안일에 육아에 남편 내조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는 시모에게 지쳤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바로 이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달만 쉬다가 그 후에 복귀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니까 힘들어도 한 달만 버티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남편과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 셈이니까 퇴근하면 공평하게 육아와 살림을 전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시모에게 대신 아이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부탁드렸어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제가 불안해서 싫었거든요. 그러자 시모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나 싶은 표정으로 생각하다가 여기저기 몸이 성치 않아 힘들 것 같다면서 그냥 저더러 더 쉬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말이 쉬는 거지 전혀 쉬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애를 본다고 그러니? 안 그래도 허리랑 무릎도 성치 않은데 이 나이에 괜히 무리하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몇 달 더 쉬어. 육아휴직 기간 많이 남았잖아. 회사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빨리 복귀하려고 그래? 처음에는 분명 한 달만 더 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몇 달을 쉬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저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쉬다가 복귀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몸조리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면서 그렇게 위해주는 척하더니 속으로는 제게 다 떠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애 보는 게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저 자신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친정엄마라도 있으면 시모 대신 부탁이라도 해보겠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댈 곳이라고는 오로지 시댁뿐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죽어도 안 된다며 선을 확 그어버렸고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이 문제를 전하며 저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어떻게 애를 보냐면서 펄쩍 뛰더군요. 부녀 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보냐고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들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저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애 아빠가 부녀 탈 줄도 모르고 똥기저귀 가는 방법도 모를 수 있을까요? 안 도와준 티를 이렇게 낼까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게 뭔 소용인가 싶어서 꾹 참고 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배우면 문제될 거 없다고 했죠. 거기다 요즘은 남자가 육아휴직 내고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고 했습니다. 여태 회사 일한다고 나한테 다 내팽개 쳤으면 이번에는 바꿔서 남편도 좀 고생해보라고 했어요. 막말로 같은 부모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자로서 체면 깎이는 짓 할 수 없다나 뭐라나. 나중에는 이 사실을 시모에게 일러 바쳤는지 시모가 뭔 남자가 애를 보냐면서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너 우리 애한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라고 그랬다면서?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남자가 무슨 애를 본다고 육아휴직을 내라 그래? 너는 모성애라는 게 없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한테 아기 맡겨놓고 편하게 일할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야. 시모는 남자가 애 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한 달만 쉬고 복귀하기로 약속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애가 이렇게 어린데 이걸 떼어놓고 일하러 나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냥 저더러 잠자코 애나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미쳐서 죽을 것만 같다고 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날 도와준다면 모를까. 나 혼자만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은 도저히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게 뭐 그렇게 힘드냐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심지어 며느리라면, 아내라면, 엄마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펼쳐댔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뭐만 하면 너는 며느리니까, 너는 아내니까, 너는 애엄마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정작 본인 아이들은 싸고 돌면서 말이죠. 이런 시모에 제 편 한번 되어주지 않는 남편에 저는 그저 외롭기만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만약 살아계신다면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주셨을 텐데 부모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나 싶은 게 너무 서럽고 내 편 하나 없는 시댁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며느리, 아내, 애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감내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도와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말로만 집이 왜 이 모양이냐, 살림이고 육아고 야무지게 해라, 네 남편 내조 잘해야 한다 등등. 잔소리만 해대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툭하면 시댁으로 불러들여서 본인 집안일까지 시키려 든 적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육아에 살림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내가 왜 시댁일까지 해야 하냐고 하니까 그놈의 며느리니까를 시전하던 시모와 신우. 나중에는 남편까지 합세해서 셋이 아주 똘똘 뭉치더군요. 시댁에서 저만 찬밥 신세였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종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회사에 복귀하고 싶어도 시모랑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저 역시 아이를 생각해서 몇 달 더 쉬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로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날 다 잃어버리고 우울증 걸려서 머리가 확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큰일 치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절 타협하지 않았고 무조건 복귀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시모가 안 봐주고 남편이 육아휴직 내지 않으면 아이 돌봐주는 시터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시모가 또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시터는 무슨 시터야? 그게 돈을 얼마나 잡아먹는 줄 알아? 앞으로 애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내 돈까지 갚으려면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애가 뭐 이리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경제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복귀해야죠. 남편 혼자 버는 것보다 제가 같이 벌면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육아휴직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더 직급 높아서 남편보다 더 잘 벌어요. 남편보다 더 잘 나간다고 요새 떠냐?
네가 알뜰하게 생활하면 우리 애가 버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얼마씩 나오잖아. 뭘 꼭 복귀하려고 이 야단이야? 아무튼 절대 안 돼. 시모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쳤습니다. 사실 시모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들까 봐 이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모가 신혼집 마련할 돈을 턱 내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보태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행 이자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거라면서 다달이 얼마씩 갚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터를 고용하면 들어갈 돈이 있다 보니까 시모한테 갚는 돈을 조금만 줄여서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모 말대로 앞으로 아이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이해 못 해주고 본인 돈 조금씩 받는 게 싫어서 반대했던 겁니다. 아이 봐주면 돈을 더 얹어서 넉넉하게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 그럼 시터 고용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 남편더러 대신 육아휴직 내라고 하니까 남자가 무슨 애를 본다고 그러냐. 조금도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협력하려고 노력하는데 시모와 남편은 조금도 협조해주지 않았어요. 이쯤 되다 보니 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벽이랑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할 의미가 없다 판단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저질러버릴 참이었습니다. 반대하거나 말거나 조금도 협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 역시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 혼자 알아서 시터를 알아보며 복직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런 제 낌새를 살펴보던 남편은 정말 엄마 말씀 안 듣고 시터 고용할 생각이냐면서 저더러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어린애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냐면서 세상 못된 엄마 취급하길래 그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애 태어나고 똥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는 네가 할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딱 봤을 때 제가 시모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시모한테 시터를 구하고 있다. 이러다 정말 복귀할 것 같다고 말했나 봐요. 다음 날 시모가 집에 와서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막 윽박지르고 난리치더니 방법을 바꿨는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 힘든 거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나도 애 키워본 사람인데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지. 하지만 어쩌겠니. 한 집안의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 하나의 엄마인 이상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나라 여자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살아. 나 역시 그랬고. 처음이 힘들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서 괜찮아질 거야. 애 100일만 지나봐라. 훨씬 수월해질걸? 갑자기 저를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희생하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나긋하게 말하면서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척해도 저는 계속 혼자만 하는 육아에 독박살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남편 생각도 좀 하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말 안 했지만 남자로서 아내보다 직급 낮은 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 거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 자리를 비켜줘야 남편도 진급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밖에서는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결국은 이거였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나 했더니 아주 시커먼 속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직하지 않고 집에 놀러 앉으면 남편하고 시모한테 여러모로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반대했던 거였어요.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모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어도 부모 없이 커서 예의 없다는 취급받기 싫어서 나름대로 예의 차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자리를 비켜줘도 남편은 진급 같은 거 절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과장 단 거 절대 쉽게 단 거 아니다. 죽어라 일만 했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아 과장 자리에 앉은 거라고 했죠. 남편은 일머리도 없고 나보다 능력이 없어서 과장은 개뿔, 만년 대리만 하다가 은퇴할 거라고 했어요. 그럴 바에는 비전 있는 내가 복직해서 일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시모는 어디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냐며 매서운 눈빛을 날리더니 또다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좋게 타이르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디 버릇없이 말대꾸 하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부모 없이 자라니까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라고 하더군요. 일만 잘하면 뭐 하냐고, 싹수가 노란데 일은 무슨 일이냐면서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남편 내조나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나 보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저 자신을 잃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말이 살림하면서 육아하라는 거지 실상은 저 자신을 시댁 식구와 남편, 아이에게 다 갈아 넣으면서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타협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제 희생만 강요한 건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까지 욕보일 일인가 싶은 게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은 다 무시하고 본인의 의지만 죽어라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바뀔 거라 기대하는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저 제가 정신 차리고 버리는 게 더 현명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시모가 시간 되면 와서 시댁 일 좀 도우라고 문자 보낸 것들, 전화까지 싹 다 녹음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일부러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밥 좀 먹게 잠시만 아이 좀 봐달라고 말하며 남편의 반응을 녹음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수집한 양이 꽤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들 몰래 조용히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시집까지 가서 애까지 낳았으면 잘 살아야지. 못 살겠다고 나오면 뭐 어쩌자는 거야.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신우였죠. 아무튼 그 신우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 해에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시모 몰래 이혼한 뒤 애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더군요. 그 일로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성격 차이라나 뭐라나. 얼굴만 마주쳤다면 싸울 정도로 둘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애 낳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대판 싸우고 이혼했다네요. 제 생각에는 싸가지 없고 개념 밥 말아먹은 신우의 성격을 남자 쪽에서 받아주기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이혼했는데 신우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시모는 이혼할 거면 아이라도 두고 와야지 여자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거냐며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철없는 신우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모한테 들어보니까 신우도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능력이 있었지만 신우의 해픈 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애는 대충 시터한테 맡겨놓고 백화점 쇼핑을 밥 먹듯이 했대요. 취장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매달 쇼핑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1,0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자 쪽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버는 족족 신우가 써버리니까 모이는 돈은 없고 나갈 돈만 점점 쌓이고 결국은 시모가 몰래 대출받은 게 걸리면서 대판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고 남자 쪽이 친권을 갖고 신우한테 양육권을 줬대요. 신우가 친 사고 수습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해서 돈 벌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신우한테는 잠자코 일 다니면서 애나 보라고 했대요. 보니까 남자 쪽도 저처럼 애 봐줄 사람이 마땅히 없는 듯 했습니다. 신우에게는 시모가 있으니까 아이 봐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우가 양육권을 갖게 됐다는군요.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협의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친 신우 때문에 시모의 얼굴은 죽을 맛 그 자체였어요. 신우 이혼한 것도 환장할 노릇이지만 이 나이에 본인이 애를 어떻게 돌보냐면서 난리쳤습니다. 그 꼴을 보고 저는 속으로 그거 잘됐다, 고소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희 집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안 하던 짓을 하더군요. 딱 봐도 낌새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아니라 다를까 저더러 신우 애를 대신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신우 이야기 들었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아무래도 신우 아이 네가 맡아서 키워야 할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아가씨 애를 키워요? 그러면 어쩌겠니? 남편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 나이도 젊은데 얼른 재혼자를 알아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 요즘은 이혼한 게 흠도 아니라더라. 근데 애 딸린 거는 조금 그렇잖니. 적당한 자리 알아보려면 애가 없는 게 낫지. 가족이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어? 네가 이해 좀 해줘. 아무리 손자 손녀가 예뻐도 본인이 돌보고 키우는 건 죽을 만큼 싫었나 봅니다.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저한테 떠넘기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내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다. 신우 애는 어머님이 키우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본인보다 젊은 제가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면서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면 본인이 조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전혀 도와줄 것 같은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게 뻔히 보이는데 제가 미쳤나요? 이딴 말에 속게. 거기다 이혼까지 준비 중인데 절대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역시 시모와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본인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 저더러 희생해달랍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웃으면 일어나 싶고 입맛대로 버리고 싶은 거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인 줄 아나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주 잠시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 몰래 집안 곳곳에 홈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신우의 아이를 대신 키우겠다며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잘 생각했다면서 한박웃음을 지었고 당장이라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 겨우 말린 뒤 집안 정리 다 끝내면 오라고 했어요. 며칠간의 시간을 벌어낸 저는 그 즉시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계약했어요. 애를 봐준다고 하고 제주도로 잠적할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다음 날 시모에게 준비가 다 됐다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기 10분 전에 아파트 밑에서 숨어 있었고 홈카메라로 상황을 주시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에 곤히 자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집안을 이곳저곳 뒤지며 계속해서 애타게 저를 찾았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게 전화하는 듯 보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해둔 상태였거든요. 어쨌거나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걸 봤으니 저는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지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간 저 자신을 갉아먹으며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들,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잃었던 저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가 잘 있나 홈카메라로 계속 살펴보면서 오로지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엄마라 하셔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아이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든든한 엄마로 버티고 서 있어 주려면 저를 다시 되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겸사겸사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도 하고 일석이조잖아요. 홈카메라로 보니까 아주 아비규환이더군요. 생전 분유 한번 타본 적 없던 남편이 양손에 젖병을 들고 애들 입에 물리더군요. 버벅거리면서 똥기저귀 가는 것도 크크거리며 지켜봤습니다. 나중에는 시모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지 시모랑 번갈아 가면서 애들을 돌봤어요. 저는 그걸 다 살펴보면서 재충전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아이에게 돌아갈 날을 기다렸죠.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저는 짐을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대로 치우지도 못했는지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둘의 얼굴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딱 한 달 전 저의 모습이랄까요? 그 모습을 보니 한 달간 제대로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과 시모의 표정에는 여러 감정이 드러났고 연락도 없이 한 달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냐면서 화를 내다가 품에 안고 있던 애를 저한테 냉큼 떠넘기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저 안고 있으라고 한 뒤 짐가방에서 챙겨뒀던 이혼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당신 미쳤어? 연락도 없이 애들 다 내팽개치고 한 달 동안 잠적한 주제에 이혼은 뭔 놈의 이혼이야? 뭐 이혼? 이게 정말 가지가지하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뭔데 감히 이혼을 들먹여? 해도 우리가 먼저 해야지. 나한테 애 봐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짐 챙겨서 몰래 나가? 너 아주 죽어볼래? 시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애들 보고 살림하고 장가간 아들까지 챙기느라 생긴 주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제가 책임져요? 어머님도 제가 고생한 거 책임 안 지셨잖아요. 오히려 떠넘기기 급급하셨지. 뭐야? 저는 이혼장 말고 증거 자료들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본인 집안일까지 시키며 괴롭힌 것들,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를 제게 다 떠넘겼던 것들 등등 그간 모아온 증거가 포함된 서류를 보여주자 둘은 이게 뭐냐면서 개거품 물고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깟 걸로 유책 배우자가 되냐면서 말도 안 된다고 서류를 다 갈갈이 찢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찢어도 소용없어요. 이혼장은 다시 주면 그만이고
모은 증거 원본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이 한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요. 한 달 동안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면서 느끼지 않았어요? 아, 그간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까 분명 개고생이라고 하셨죠? 두 모자가 개고생하는 건 안 되고 저만 혼자 개고생하는 건 말이 되나요? 결혼했으면 똑같이 책임지고 노력해야죠. 한쪽에서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 저한테 신우 애까지 대신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건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을 벼랑 끝에서 미는 것과 똑같아요. 어머님 자식이 귀한 만큼 저도 우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에요. 적당히 하셨어야죠.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바깥일한다고 유세야? 너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이혼하자.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풀어내며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좋게 좋게 협의 이혼해주기를 바라지만 따라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동생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본인까지 이혼남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했습니다. 거기다 본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까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면서 조금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저 없이 일하면서 육아의 살림까지 해봤으면 그걸 이해 못하나 한심했습니다. 고작 한 달 고생한 거로 다 죽을 것처럼 말해놓고 말이죠. 저는 출산 전부터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말해도 모르는 놈은 말해줘도 모른다고. 그냥 이혼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서 상담 마쳤고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합의 이혼해주면 위자료 크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 소송까지 이어지면 돈도 돈이지만 여러모로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뭐하러 어리석게 행동하냐면서 이혼하자고 설득했어요. 나는 이미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며 한 달 동안 감정적으로 정리를 다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많은 실랑이가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밖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집안일에 육아까지 도와줘야 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시모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유난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거기다 소송은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에 시간 싸움에 돈이 돈대로 들거든요. 내가 낭비한 시간과 비용 모두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남편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모양이더군요. 제가 모은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우려하여 결국은 제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어요. 위자료 없이 협의 이혼할 경우 친권은 제가 갖고 양육권은 남편이 갖는 겁니다. 단 아이는 주말마다 제가 데리고 있겠다는 조건으로요. 저는 아이를 대신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시니 평일에는 남편 쪽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는 남편에게 깨우칠 시간을 더 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심정이 어땠는지 덜 깨우친 것 같더라고요. 어디 한번 일 다니면서 육아해봐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여기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평일에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쓸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그렇고 시모가 노발대발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난리쳤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따로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이 부분은 제 변호사가
시댁 쪽에서 양육권을 갖는 게 맞다며 주장했고 잘 조율한 결과 제가 원하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고 완전히 남남이 된 우리 부부. 저는 신혼집을 팔고 나눈 돈으로 제가 살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며 제 능력을 마음껏 펼쳤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잔뜩 죽는 소리를 해대며 늙은 나이에 애 보기 너무 힘들다면서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도 아직 제게 미련이 남은 것 같으니 서운한 감정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다시 합치면 전처럼 독박으로 떠넘기지 않겠다 등등 미안하다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데 마냥 혼자 살 거 아니지 않냐면서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지 차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생각 없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남편과 다시 합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을 거라며 못 박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로 몇 번 더 귀찮게 굴길래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남편에게도 시모가 그런 소리 못하게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도 좋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저 자신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